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드디어 2달 만에 외국인들이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급 전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거래일 연속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을 잠깐 보시면요. 9월 2일 잠깐 매수가 들어온 날이 있었지만 이날을 제외하면 거의 9주 만에 의미 있는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주범은 역시나 외국인. 그럼 우리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할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외국인들의 매도 이유 첫 번째,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에게 완전히 밀렸다는 점. 결국 파운드리 분야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외국인들의 매도 이유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 자, 여길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해서 파운드리 사업부에 90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TSMC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어때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결국 돈만 투자를 하고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1,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5년간의 결과값인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인력들을 일부 철수를 시켰죠. 신규 고객사 유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까지 대폭 줄인 건데, 내부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과연 어떻게 비춰지겠냐고요. 이미 90조를 투자하고 보조금까지 다 받아놨는데 적자 비용 줄이겠다고 인력을 철수시킨다? 이건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인 거고 외국인들이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우선 HBM과 파운드리 분야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이런 소식들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HBM,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 소식과 납품 소식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선 최근 인텔과 파운드리 동맹설이 있고, 또 미국이 TSMC 제재 위협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또 조금의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건 기업과 사업, 경영 관점인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숙제는 맞는 거죠. 무엇보다 AI 사이클에 탑승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반도체 사업의 품질 문제, 경영자 오너의 문제, 일가족 상속세 문제 등등등 하나하나 보자면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어제와 오늘 이번에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일단 기사를 좀 보시면요. 대만 언론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공급 조건부 승인, 단기 물량 부족 때문이다 라고 했죠. 일단 공급이 부족해서 삼성의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는 내용인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정식으로 공급망에 포함되진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해당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는 신제품이죠.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블랙웰의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맞아요. 기존 GP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단 HBM을 생산할 수 있는 메인 기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메인은 하이닉스예요.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HBM은 현재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캐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풀로 다 돌려서 납품을 한다라고 해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전체 물량에서 한 10%? 최대로 해봐야 그게 10%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일단 공정 기준으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거죠. 결국 엔비디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그 퀄리티에 대한 어떤 수준을 삼성전자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퀄 테스트 통과를 계속 못하고 있고, 또 정식적인 납품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앞에 주말에 올려드린 삼성전자 영상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사를 놓고 봤을 때 해당 기사에 HBM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는 없지만 삼성의 제품이 아예 폭망한 건 아니구나,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네 못했네, 오더를 못 따냈네, 이런 말들이 많지만 HBM 쪽에서도 8단 혹은 12단, 그 다음에 HBM3 혹은 3E, 나중에 4로 가게 되면 이제 그 4 다음에 4E도 있고 4P까지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구체적인 제품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당장 삼성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좀 꽉 막혀있던 그 답답한 모멘텀의 부재가 드디어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급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갖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엉뚱한 제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퀄리티에 충족은 못 시켰지만 일단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입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역시 외국인들의 시선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엔비디아 얘기를 했지만 SK 하이닉스도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HBM 쇼티지 내년까지 계속 될 것이다. 쇼티지가 뭐예요? 네, 공급 부족.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건 반대로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미 내년 물량까지도 고객사와 가격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적이라는 건 거의 확정 지은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를 구하기 편하고 또 목표 주가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빅테크 기업들의 AI에 대한 의지입니다. 자, 보시면요, AI 칩 수요 증가와 고객들의 AI 투자 확대 의지가 확대되고 있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이 그만큼 AI에 굉장히 진심이고 AI의 새로운 산업혁명이 열렸는데 지금 그 시장을 미국이 어때요? 선두로 씹어 먹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AI를 구동하고 구현하려면 결국 하드웨어, 반도체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이죠. 그리고 에너지. 자, 에너지도 지금 트럼프가 이를 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친환경 쪽으로 해서 무조건 해리스의 연관 종목으로만 엮으시면 안 돼요. 트럼프도 에너지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또 어디에 저장할 거냐? ESS, 결국엔 또 배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봐야 된다는 거고 다 필요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소통방을 보시면요, 11월 투자 전략서에 이러한 내용까지도 함께 올려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히든 종목, 추천 종목 이런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중국이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장점들에 초점을 두고 종목을 탐색을 하시면 대한민국 시장에도 먹거리가 진짜 많다라는 겁니다. 한국 시장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미국장 간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솔직히 한 말씀만 드리자면, 자, 한국장에서 못 버는 돈 미국장 간다고 무조건 돈이 들어온대요? 아휴, 그래도 한국장보다 낫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려 과매도권에 가까운 우리 시장이 수익의 폭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진짜 멋모르고 옮기셨다가 우리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시작하면 그럼 그때 올라타지 뭐. 네, 그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분들 정말 많죠. 그래서 수익이 항상 제자리인 겁니다. 남들과 다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작을 한 발 먼저였지만 장담컨대 익절 구간에서의 차이를 보게 되면 10발이 뭐예요? 20발, 30발 차이가 나실 겁니다. 이건 제 손모가지를 걸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고 그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자,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많은 종목을 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실한 종목을 어떠한 비중으로 구성을 하느냐가 수익을 내는 바로 비결이고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한 종목에 그냥 몰빵만 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투자 전략서를 참고해서 비중만 조금씩 조정해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로 편입해 볼 만한 종목은 비중을 조금씩 나눠서 편입도 해보고, 자,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셔야 제대로 된 수익, 돈 버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뭐 하는 기업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쭉쭉 올라가네, 야 이거 느낌 좋다, 본인만의 촉만 믿고 그냥 몰빵, 그럴 거면 그냥 로또를 사세요. 이런 분들 10중 팔고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계속 손절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주식판에서만 15년 넘게 있으면서 이런 분들 한두 번 봤겠냐고요. 허구한 날 호가창만 들여다보고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말해 뭐 하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잘 되겠지? 그건 로또고요. 적어도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에 대해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제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신 것도 하나의 노력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인정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보신 김에 투자 전략서도 꼭 한번 챙겨 보시라는 겁니다. 자, 앞에 말했던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이라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자,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어쨌든 좋은 주식을 보는 안목과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응 능력, 이런 게 주식에 대한 성과를 결정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장 간다고 해서 누가 공짜로 떠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주식을 절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도 투자할 종목 정말 많다니까요. 일단 가장 먼저 시장 탓하지 마시고 돈 되는 거, 오를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영상으로 잘 도와드릴 거고요. 투자 전략서 확인해 보시면 정말 공들여서 잘 만들었구나 싶으실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소통방에 글 올리고 종목 분석하고 투자 전략서나 매매 기법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저 역시도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주식으로 잘 벌고 중간에 손절하고 포기하는 분이 없이 다들 수익 내서 정말 올 겨울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자료도 만들어서 소통방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한 번씩들 눌러줄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자, 저는 딱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긴 시간 들여서 정말 어렵게 만든 만큼 투자 전략서만큼은 꼭 한 번씩 받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프로였습니다.